자, 여러분, 지금 시장에는 시장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흔히들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걱정이 구조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4.5를 넘었고 빅스가 역사적 저점인 16.8, 금대 S&P 500이 현재 6천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이 과열인지 아니면 새로운 버블의 입구인지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시장을 뒤흔드는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전, 관세, 전쟁, 채권, 트럼프, 지정학 리스크가 맥시멈 수준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상황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조정이 온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어떻게 포지션을 짜야 살아남는지 바벨 전략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스트리트의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6월 2주차 시황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자, 어느덧 6월이 되었고 이제 2주차가 되었습니다. 일단 저번 주까지 마감 지수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을 기준으로 드디어 6,000선까지 도달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0,000선 근처까지 왔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이제 퀀터스 채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요 200일을 돌파하는 거를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다 라고 봤습니다. 이 200일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장기 이동 평균선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현재 시장의 추세가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느냐 하락 추세에 있느냐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다 말씀드린 적이 있고 200일 선을 돌파한 다음에 그죠? 200일 선을 돌파한 다음에 한번 지지를 받고 또 올라서 6,000선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미국 시장이 현재 좀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요한 시그널로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저항선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 다음 저항선은 여기 이 전고점. 사실 이제 여기가 S&P 500의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즉 이제 그 최대치인데 이 최대치를 우리가 올라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중요한 저항대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매우 중요한 저항선 근처까지 도달을 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전고점 돌파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시장 국면을 봤을 때는 약간 과열 징후가 보입니다. 왜 그러하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빅스 때문에 그런데 빅스가 지금 매우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16.77이라는 숫자는 매우 낮은 숫자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숫자예요. 자, 그랬을 때 빅스가 지금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과열되어 있다. 즉 사람들이 현재 지금 매수세가 너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공포와 탐욕 지수 역시 현재 지금 탐욕 구간까지 와 있단 말이죠. 자, 이게 사실상 현재 시장이 좀 과열되어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인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으로 봤을 때는 과열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조정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10년물 금리도 지금 좀 심상치가 않아요. 오늘자 기준으로 약간 내리긴 했는데 10년물 금리가 4.5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고 이게 내려올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10년물 금리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왜 제가 이 10년물 금리를 되게 중요하게 보느냐? 사실 이 10년물 금리가 모든 금리의 벤치마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대출 금리를 추산할 때도 우리가 미국채 10년물이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채 10년물보다는 좀 더 높은 금리를 받는 게 일반적인 그 대출에 특히나 미국 내에 있는 대출에 대한 그런 거죠. 이것 자체가 그 높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 기업체들이 얼마나 사업 그 유동성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높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시장에 돈이 좀 덜 풀리게 만드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구할 때 이때도 10년물이 벤치마크로 쓰입니다. 자, 근데 그게 지금 4.5입니다. 4.5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미국 채권만 보유하더라도 이자율이 1년에 4.5%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죠? 주식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러면 대략 5% 이상의 수익은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 5% 이상 수익 기대하는 게 사실상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주식은 조금 더 리스키하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걸 붙여요. 리스크 프리미엄. 근데 지금 이 리스크 프리미엄 측정함에 있어서 이 주식의 일드라 그러죠. 주식이 주는 그 이자 수익률이라 따지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이 PER 역수를 구하게 되거든요. 이 PER의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그게 그 주식의 일드가 되는데 현재 미국 주식의 PER이 포워드 PE를 고려하더라도 지금 20보다 위에 있습니다.
20보다 위에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략 주식의 일드가 지금 거의 5%보다 아래란 뜻이거든요. 이 말은 곧 리스크 프리미엄이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상 주식이 채권보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영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주식시장에 프리미엄이 없다는 뜻인 거니까 이것은 채권이 틀렸던, 즉 채권 금리가 내려가야 되던 혹은 주식시장이 내려가야 되던 둘 중 하나는 크게 틀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채권 금리가 내리지 못하는 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시장이 틀렸을 가능성이 약간은 더 높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테크니컬 인디케이터들을 봤을 때 일단 조정이 올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는 봐요. 그리고 사실 조정이 왔을 때 이게 조정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가지고 시나리오가 달라지겠죠. 조정이 약하다, 그리고 그것을 딛고 반등을 해가지고 전고점을 뚫는다면, 그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전고점 뚫고 올라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큰 버블 장세의 시작으로 봐야 될 겁니다. 닷컴 버블 이후에 가장 큰 버블 장세 시작으로 봐야 될 거예요. 왜냐? 인밸류에이션이 닷컴 버블 근처까지 와 있거든요. 이거를 뚫고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죠? 닷컴 버블 수준의 그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조정이 심하다거나 혹은 조정 후에 반등이 약해서 전고점을 못 뚫는다면 이때는 우리가 하락장으로의 전환도 염두를 좀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린 뷰이기 때문에, 그죠?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조정의 트리거는 뭐가 될 것인가? 조정이 그리고 온다고 했을 때 그게 강하고 약하고는 뭐에 결정이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지정학 리스크가 맥시멈 근처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지금 시장에 노이즈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 정리해서 가져와 봤는데, 일단 첫 번째 주말 새에 나온 뉴스입니다. 미국 내에 지금 내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감세안과 관련된 노이즈, 이것도 좀 심각한 노이즈고, 그리고 각국의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관세 유예 종료 기간도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의 노이즈도 갈수록 커진 상황이죠. 자, 이런 것들이 저는 조정의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향후에 디벨롭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정의 깊이, 그리고 조정 자체가 이게 하락장으로 전환될 정도까지 강력하게 끌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내 지금 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주말 사이 뉴스가 나왔던 것들인데, LA에서 지금 현재 이민자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 불법 이민자 추방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이민자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시위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그 역사상 지금 그 거의 33년 만에 그 주지사의 권한을 뛰어넘어서 그 대통령의 권한으로 지금 군을 투입했어요.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이게 말만 들어도 꽤나 심각한 상황이죠. 심지어 이게 지금 계속 격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런 글까지 나오고 있죠. 취재하는 기자가 지금 살짝 맞아서 피격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갈수록 지금 격화되는 모양새예요.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민주당 쪽이거든요. 민주당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지금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할 정도까지 지금 매우 지금 이게 강력해지고 있어요. 근데 뭔가 이런 시위나 이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이 예측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디벨롭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진짜 말 그대로 일촉즉발이라고 저희가 그러죠. 아주 작은 액션 하나가 뭐 하나를 크게 키울 수 있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진압 과정에서 누군가 죽는다거나 누군가 크게 다친다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서 생기는 그런 그런 감정에 의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저는 하나의 조정의 노이즈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의 감세안과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사실 이 관세랑 더해서 감세,
감세도 트럼프 핵심 공약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걸 우리가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고 부르는 그런 법안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를 했는데 지금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고 표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아주 많아요. 머스크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역겹고 혐오스럽다 라고 비판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주말 사이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사실 이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지금 싸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감세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감세안을 비판을 했어요. 비판을 했죠. 이 비판을 왜 했냐면은 사실 일론 머스크가 뭘로 갔었죠? 우리가 도찌 아시죠? 도찌라고 하는 그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가서 정부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활동들을 했는데 근데 머스크가 보니까 이 감세안에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는커녕 늘리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비판을 해요. 실제로 법안을 까보게 되면은 이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일론 머스크가 봤을 때는 자기가 이 정부의 그 이 지출을 줄이러 가서 공무원 해고하고 그 짓거리를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적자를 줄이기는 그냥 늘린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역겹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도 없앤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머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도 사실상 좀 말이 안 된다고 느낄 수가 있죠. 솔직히 자기가 얼마나 지금까지 잘 해줬는데 여기에서 세액 공제 없애?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이 두 개 때문에 지금 이 머스크가 이 감세안에 대해서 아주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이 전쟁이 지금 주말 사이에 계속 격화돼서 지금은 좀 약간 수그러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건 안 없어졌어요. 만약에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은 이 감세안에 대해서 뭔가 협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머스크가 현재 지금 공화당의 큰 손이거든요. 머스크가 공화당에 아주 큰 후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머스크가 공화당에 미치는 영향력이 꽤나 크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 상원에서 이게 표류 중인데 상원 위원들한테 가서 이제 자기가 후원했으니까 자기를 좀 지지해달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어떤 노이즈로 나올까라고 하는 거는 아직도 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고 이것도 아주 큰 노이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게 통과가 돼도 문제예요. 통과가 돼도 문제입니다. 사실 이 법안이 문제가 많긴 많습니다. 일단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건데 내부에 벌칙세 조항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벌칙세 조항. 이건 뭐냐면은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국가나 기업, 개인에 대해서 최대 20%의 추가 세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라는 조항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배당금, 이자, 차익실현 같은 투자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요. 투자 소득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지금부터는 미국이 판단을 했을 때 이 국가나 개인이나 기업은 미국에 불공정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순간 그 순간 이 사람들이 투자한 투자 소득에 대해서 20% 추가 세금 물린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대체 누가 미국 주식에 투자할까? 그죠? 이게 통과되기 전에 아마도 팔고 싶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이 감세안에 관련된 노이즈가 사실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돼도 문제고 통과가 돼도 문제인 말 그대로 좀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게 심지어 합당하다고 지금 이거를 지금 양보할 그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노이즈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이거 통과가 안 되면 이것도 문제야. 왜냐면은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던 게 경기 부양수단으로서 규제 완화랑 감세를 해서 기업들이 좀 더 사업하기 편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던 게 골자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좌초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안 그래도 관세 때문에 지금 기업 경기 침체로 간다고 하는데 대체 무엇으로 경기를 부양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걸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 경제가 나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류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엑스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엑스데이트. 사실 미국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부채를 찍어서 지금 정부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을 계속 발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채권에는 이 한도가 있어. 한도가 있죠. 근데 이 부채 한도 문제도 이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국채 한도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은 이거 안 늘리면은 이제 미국 정부의 돈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정부가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지는, 즉 재무부가 자금을 소진하게 되는 그 엑스 데이트라고 하는 게 진짜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노이즈가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베센트가 미국 재무장관이죠. 이분이 이 엑스에 관련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심각한 건 맞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감사의 통계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죠?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또 다시 노이즈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커다란 리스크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거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이게 지금 개전 이래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지고 있지만, 그죠?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를 한번 크게 세게 때렸죠. 그러니까 그 진주만 공습급으로 세게 때린 다음에 푸틴이 지금 역대급으로 보복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전은커녕 지금 갈수록 격화되는 모양이고, 이스라엘과 이란, 즉 중동 전쟁도 갑자기 또 이스라엘이 이번엔 레바논 공습했답니다. 갑자기 또, 그죠?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전쟁이 지금 갈수록 격화되고 있네? 이게 휴전은 대체 언제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리스크로 지금 현재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관세 유예도, 그죠? 지금 현재 관세가 지금 4월 달에 관세를 매긴 다음에, 그죠? 매긴 다음에 사실 이거를 우리가 90일간 유예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7월 초가 되면은 이 유예가 종료됩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관세에 대해서 협상을 끝내든가 아니면 이거를 또다시 추가로 유예하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의 행보를 봐왔을 때 이거를 순순히 그냥 유예할까? 안 그럴 것 같거든요. 한 번 다시 노이즈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여기서는 양보 안 하고 더 세게 가든가,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세 관련해 가지고는 4일까지 최선의 협상안을 가져와라 라고 한 다음에 별말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용한 게 지금 좀 심상치가 않은 거죠. 이거 지금 분명히 받아봤을 텐데 이거 받고 나서 지금 그 다음 액션이 뭐지? 라고 하는 게 지금 사람들을 좀 숨죽이게 만드는, 이제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세 리스크도 7월달 근처로 다가오면 다시 한번 노이즈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지금 미국 채권 시장에 지속적인 노이즈가 생기고 있는데,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새벽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새벽에 미국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꽤 큽니다. 규모가 무려 30조입니다. 30조 원 규모예요. 이렇게 커다란 규모의 경매 입찰을 하는데 이게 과연 잘 팔릴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장 걱정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래서 여기는 결과가 안 좋으면 채권 금리가 튈 텐데, 그죠? 안 그래도 지금 리스크 프리미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에 수렴하는데 여기서 금리가 더 튀면, 그죠? 주식이 멀쩡할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노이즈로서 이것도 작용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요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시장 말씀드렸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저저번에 계속 다뤘다시피 지금 계속 꾸준히 오릅니다. 제가 국장 좋겠다 말씀드렸죠, 그죠? 오늘도 올랐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크게 올랐어요. 자, 그래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이 사실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약간 좀 과열된 것 같은 현상이 좀 보이죠. 그래서 한번 어느 순간인가 조정이 오긴 올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조정의 트리거도 제가 봤을 때는 국내 내부 요인이 아니라 이런 외부의 요인들 때문에 한번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또 별도 영상으로 찾아와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결론 및 요약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알려진 노이즈들이 매우 산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걸 저희는 화이트 스완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상 시장에 그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예측 못한 노이즈가 터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현재 시장에 알려진 노이즈들이 기본적으로 화이트 스완이다라고 불리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화이트 스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다 알려진 악재이기 때문에 알려진 악재는 주식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식시장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노이즈가 많은 상황에서도 주가가 꾸준히 오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어디서 블랙 스완을 촉발하게 되면, 즉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크게 온다고 했을 때는 사실 지금 시장에 알려진 악재들이 디벨롭이 되어서 우리가 무언가 모르는 리스크로 다시 나타나가지고 크게 조정을 가져서 개인적으로 있다고 봐요. 그게 블랙스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크 관리랑 블랙스완을 대비한 전략은 늘 필수라고 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바벨 전략이 지금은 그래서 매우 유효한 시기다 보고 있어요. 즉 95% 정도의 자산은 우리가 위험 자산에 투자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공격적 자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차익 거래 가치 마켓 뉴트럴하게 돌아가는 전략들을 우리가 여기다 갖춰 놓고, 플러스로 5% 정도 되는 자금은 우리가 풋 옵션 매수를 통해서 이 블랙 스완을 해지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 개인적으로 매우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저희 퀀터스에 있는 VIP 전략의 핵심적인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매우 유효한 시기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 이런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시면서, 그 특히나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수익을 취하신 분들은 만약에 조정이 올 것 같다 생각이 드신다면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정리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 제임스 스트리트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정보들 계속해서 전달을 드릴 테니까요. 꼭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